헬륨가스를 마시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지, 그게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강대 화학과의 이덕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사고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부터 궁금하더라고요. 헬륨가스가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인 건가요? 예, 결론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헬륨가스라는 물질 자체가 사람에게 독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헬륨가스는 흡입을 해도 우리 몸으로 잘 흡수되지도 않고, 흡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리작용에 독성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흡입을 해서 우리 폐가 헬륨가스로 가득 차면은 우리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산소 공급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하는 것 같은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륨이 독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헬륨이 산소의 흡수를 차단해서 숨을 쉬지 못하는 질식의 형태로 독성이 나타나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헬륨을 마심으로써 산소 공급을 오히려 못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예.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헬륨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헬륨가스를 마시는 거 TV로도 많이 나갔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들 이렇게 좀 해보시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헬륨가스 흡입이 진짜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화학을 30여 년을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저는 한 번도 헬륨을 흡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용도가 아니니까. 예. TV 프로그램에 오락 프로그램에서 파티용으로 그런 일을 소개를 해주고 가끔 가다가는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호기심을 부추긴다는 명분으로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파티용으로 한번 해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일도 아니고요. 네. 이 헬륨을 흡입해야 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헬륨을 흡입하면은 목소리가 좀 우스꽝스럽게 변한다, 뭐 그런 정도이지, 그것 때문에 뭐 굉장히 파티가 즐거워지고 과학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고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전혀 불필요하고 오히려 질식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만 있는 잘못된 행태가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실 재밌겠다라고 느끼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 같아요. 사실 물질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이게 우리의 호흡을 제한을 함으로써 위해를 가거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건데 너무 경각심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데요. 근데 교수님, 헬륨을 마시다가 우리가 연기 같은 걸 마시면 기침도 나고 좀 이걸 빨리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헬륨도 마시다가 뭔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중단하고 얼른 산소를 마시러 가거나 이런 정도의 전조 증상이 없는 건가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정말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네. 흡입을 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폐에서 산소가 없어지니까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질식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흡연이나 음주 광경을 모습을 TV나 이런 데로 안 보여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 사회적 합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륨 가스를 흡입해서 목소리가 바뀌는 이런 거를 즐기는 이런 모습은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좀 제한을 하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헬륨이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물질은 아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원래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물질인가요?
헬륨은 우선 그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고요. 예.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원소입니다. 그리고 반응성이 굉장히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헬륨의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 파티용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는 헬륨은 사실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헬륨이 아니라 자연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채취한 매우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헬륨은 뭐 풍선에다 넣고 이런 용도로 채취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낮은 온도, 절대 온도 4도, 섭씨 영하 269도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예.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물질입니다. 이런 낮은 온도는 예를 들어서 그 핵 융합 발전을 하거나 또는 그 초전도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거나 또는 그 저기 분석기기에 사용하는 굉장히 강한 전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 헬륨이라는 자원은 굉장히 그 소중하고 희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라도 이 헬륨을 흡입하는 이런 그 잘못된 행태는 좀 정부 차원에서 그 규제를 하고 언론사에서도 좀 자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예능 장면 사실 저도 많이 봤는데 방송사의 일원으로서 반성도 되고요. 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걱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헬륨 이제 보통 압축해가지고 유통을 많이 하는데 온라인에 검색을 해보니까 작은 알루미늄 캔 같은 곳에 압축을 해서 실제로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그걸 그냥 바로 흡입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영상도 봤는데 그런 압축된 헬륨가스를 마심으로써 겪게 되는 어떤 건강의 부작용이나 위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그 다른 건강상의 위해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예. 그 자칫하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겠죠. 맞아요. 예, 그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작은 그 통에 들어있는 헬륨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쓸모가 전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소중하고 그 희귀한 자원을 낭비하는 용도로밖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헬륨이 유통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 쉽지는 않은 일이고요. 예. 언론이나 그 교육 현장에서 헬륨의 흡입이 우리가 함부로 그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놀이 문화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들한테. 실제로 헬륨이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보도들도 있는데 야, 이 소중한 자원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심지어 건강에도 좋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건강이 계십니다. 아니라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그 표현해 정도로 주신 게 위험하다. 더 예. 그런데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는데 굳이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이세요.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뉴스에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목숨을 잃은 그 학생이 택배로 헬륨가스를 받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 이 정도로 사기가 쉬운 것도 약간 문제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판매나 유통체계 좀 어떻게 뭐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 정말 저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그 유통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차단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보다는 그 뭐 그렇게 차단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부가 나서서 관리를 하려면 또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고 또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뭐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예. 그거보다는 언론사하고 교육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이 헬륨을 흡입하는 광경을 체험한다고 해서 과학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큰 즐거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 언론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이게 재미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는 정도지 네. 뭐 그렇게 특별한 경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헬륨 흡입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교육 현장에서의 발언이나 또는 언론 보도, 특히 이 오락 프로그램에서의 이런 보도는 좀 언론사나 교육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자제해주는 노력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지금 댓글로도요, 어른들의 탓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따라하게 만듭니다라고 하시는데,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당장 이게 뭐 위험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특히 학생들한테도 이런 소식을 잘 전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 경고문이라도 붙이는 거 이런 거 좀 도움 되려나요, 교수님?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이게 예.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셨을 것 그래서 같아요. 뭐 경고 문구를 붙이는 어떤 그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주면 좋겠지만은 그런 제도를 만들려면 또 법을 만들어야지 되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관료주의가 다시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렇겠네요. 네. 이 헬륨 흡입에 의한 사망 사고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꽤 적지 않게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도 좀 이제는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가지시고 오락 프로그램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이건 언론사 내부에서의 규제로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좀 각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륨 흡입이 이거는 환각작용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륨을 흡입한다고 해서 몸에서 어떠한 변화도 느낄 수가 없고요. 오로지 목소리가 아주 일시적으로 한두 마디 하는 사이에 목소리가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변화하는 그런 정도의 경험인데 그런 정도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상식이겠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릴라 더프트님, 위험한 줄 몰라서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